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상담도 가능할 테지만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많이 걱정도 되실 거고 이번 여름방학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또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 저희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방역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목표가 대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어디쯤에 서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금은 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여름방학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수업을 좀 할 것이냐, 제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목표는 대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런 코로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대입을 목표로 지금 아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고3 여름방학입니다. 현재 우리 고3 아이들이 다 여기에 서 있죠. 이제 수능이 13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부가 굉장히 잘 돼서 점수가 막 팍팍팍 오르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것을 하냐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마무리 과정에 있는 거죠.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막 오르기보다는 떨어지지 않게 본인 실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큰 관건이 됩니다. 그럼 고3 겨울방학,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에는 어떤 것을 하는가 라고 해보니까 이때는 수학, 그리고 국어, 탐구 과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을 거꾸로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내려오다가 처음 만나는 그 과목이 여기에서 마무리되어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는 수학과 국어, 탐구는 이때 마무리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고2 여름방학에는 뭐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고2 여름방학에는 수학, 마찬가지로 국어, 그리고 탐구 과목을 공부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국어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탐구 1,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탐구 1, 2가 아니라 첫 번째 탐구 과목, 두 번째 탐구 과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하나, 고2 여름방학에 하나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이 있어요. 이때는 어떤 것을 공부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는 수학과 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국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학은 워낙에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렇고,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졌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내용도 상당히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이때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영어가 나오지 않았네요. 그죠? 저는 영어 선생인데요. 이 과목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영어는 도대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니까 고1 여름방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학, 국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되는데 영어가 이때쯤 마무리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된다, 이게 어떤 겁니까?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이 나오는 것, 그것이 마무리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고1 여름방학쯤에 이미 수능에 대한 부분이 1등급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학습량이 꽤나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예비 고1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제분들이 예비 고1일 텐데 과연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고등부에 올라가면 내신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요. 그때는 이제 수시가 많이 이제 강조가 됐었고 뭐 학종도 그렇지만 교과도 많이 강조가 됐었기 때문에 고등부 올라가면 내신이 전부야, 내신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도 보면 방학에 대한 언급만 있지 학기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내신 준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방학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맞아요. 고등부에 올라가서 내신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고등부 영어는 무조건 내신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그 대입 제도의 어떤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 학종이라 할지라도 수시라 할지라도 교과, 학종, 수시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최저 등급이 대부분 있죠. 많은 학교들이 최저 등급을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건 정시로 대학을 가건 어찌됐건 수능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능용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3에서 예비 고1,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그 예비 고1 과정이 저는 해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은 이렇게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이 있거든요. 언제까지가 목표가 되냐면 2022년 2월 말까지가 목표입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2월 말 입학하기 직전까지의 시간,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목표 설정이 가능하냐면 이 목표 설정이 가능해요. 내년 2월 말에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즉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130여일 후에 보게 될 그 수능 시험이 1등급이 나온다면 이 아이는 참 성공적으로 고등학교를 준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만약에 2월 말에 이미 수능 1등급이 나오고 있다면 이 아이는 내신에만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수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혹시 감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특정 영역, 특정 유형의 문제를 자꾸 틀리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만 하면서 포인트 레슨 정도로 관리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1등급이 나온다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를 설정하죠.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내년 2월 말 수능 1등급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다 뭐다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량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완성이 좀 덜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양보를 하겠습니다. 고3 모의고사 1등급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내신에 집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여름방학 여길 마지노선으로 해서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이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생각해보니까 7월 중순부터 저희가 개강을 18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데 7월 중순부터 제가 말씀드린 2월 말까지의 시간을 보니까 장장 7개월이에요. 그리고 날짜를 보면 200일이 넘는 시간이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은 50번 이상의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혹시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아이들이라면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겠지만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아이들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대학을 갈 때까지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필이면 이럴 때 코로나가 다시 조금 이제 참고를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긴 시간이 아이들한테 주어져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큰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대입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이제 진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번 여름방학에 제가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테마별 문법 수업과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수업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첫 번째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부원장님께 막 졸라서 수업 개설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아이들한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수업은 학년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학년에 대한 구분 없이 아이들이 문법 수업을, 문법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안내를 드리면 이 수업에서는 저희가 7월 18일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문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든 걸 다 다룬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을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걸 다룹니까? 라고 한다면 고등부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문법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게 밑줄형으로 나왔을 때 5개의 보기가 나오겠죠. 그 5개의 보기 중에서 3개 정도는 동사랑 관련되는 것, 하나 정도는 접속사랑 관련되는 것, 접속사 또는 부사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머지 하나가 약간 특이한 거 하나 나오고 이렇게 5가지의 보기가 구성이 될 텐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동사 그리고 접속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라는 취지가 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 시제, 태, 준동사 들어갑니다. 부정사, 동사, 분사. 그리고 나서 접속사 자체에도 있지만 접속사에 관련되는 관계사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매 시간마다 스탬프 퀴즈가 있을 것이고 자체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그 부분 일주일에 한 권씩 총 4권이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용어부터 개념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들, 예비 고1 아이들 중에서 문법이 좀 많이 약합니다. 사실 조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학습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좀 닦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은 예비 고1 아이들이지만 이 수업을 꼭 듣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추천이고요. 지금이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저도 저희 대치S 학원에서 수업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이 기본 정리를 하고 올라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이 문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고생을 하게 돼요. 그만큼 좀 늦어지게 되니까 이 시간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문법을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해석을 좀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런 거예요. 가장 나쁜 독해 문제풀이는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정답 몇 번 다음 문제. 이게 제일 안 좋은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영어의 핵심은 논리력이에요. 이것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와 이유는 글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그것을 찾아내는 노력,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읽고 답을 찍어내는 수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 빈칸에는 왜 이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글의 순서를 정할 때는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순서가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 글을 요약했을 때 왜 빈칸에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할 것이고요.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아주 천천히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미니 테스트를 볼 건데 미니 테스트는 18문제를 25분에 푸는 시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 1회 모의고사 70분짜리 모의고사를 한 회씩 풀어오는 거. 이거는 과제로 낼 겁니다. 풀어오면 저희가 이제 채점을 해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교재는 EBS 교재를 중심으로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이제 근처에 고등학교들을 보면 부교재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리딩 파워 그리고 올림포스 이런 책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경희고만 하더라도 한 2년 전에 리딩 파워를 사용했었고요. 청량고는 항상 올림포스라는 책을 편집해서 한 12개 정도 지문을 시험으로 내게 되고 경희고 같은 경우도 리딩 파워를 부교재로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해성여고라든지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올림포스와 리딩 파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EBS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EBS 교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워크북이 있어서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문법을 아예 안 합니까? 아니요. 이 수업에서도 문법을 하는데 다만 개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보고 보기를 분석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연습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을 좀 보게 될 건데 이 단어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 방학 기간 동안의 단어량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를 보면 테마별 문법 같은 경우가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시간이 좀 잡혀 있고요.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수업이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냐면 너희는 2021년에 고1만 살았지. 나는 2020년에도 15년에도 10년에도 그 전에도 고1로 살았었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때도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도 고1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현재 고1 아이들만큼이나 이렇게 학습에 대한 동기, 학습에 대한 정도, 난이도, 깊이, 분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 아이들한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든 시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예비고1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등부 과정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가열차게 달렸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실을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선배들에 비해서 학습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누군가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 하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함께 어깨에 걸치고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포텐셜을, 아이들의 어떤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과하지 않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아이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저한테 어떤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인 상담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과 좋은 인연이 이어져서 훌륭한 그리고 뜨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